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설 반대 의견으로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또 윤심이냐, 이 북한의 김주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후보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원 장관은 좀 이 정치 경험이 오래되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많이 좀 의견이 쏠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경험은 이제 그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한동훈 장관처럼 신인이 완전하게 기존의 정치판을 뒤집어라 이런 데 요구가 많아요. 네. 지금 이제 그 원 장관이 안정감은 있죠. 근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파괴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적임자라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저는 구자용 차장님과 좀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배지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희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영남에서 기득권 누리 이런 분들은 희생해야 되지만 한동훈 장관은 처음 입문하는 신인입니다. 근데 배지가 없으면 힘을 아무래도 이게 많이 못 받아요. 저는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정적인 번호의 비례 순번으로 배지를 달게 해주든지 아니면 이게 좀 더 안전한 지역 본인의 고향 텃밭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 공천을 해주는 게 맞다. 이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한동훈 장관은 수락을 할지 안 할지는 몇 가지 조건을 대통령과 이제 담판을 지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한 3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50억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게 아마 조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천의 물갈이를 한동훈이 내 소신껏 어떻게 하겠다. 이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양해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 개인의 어떤 게 진로와 관련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제가 뺐지. 이거는 게 어떻게 양해될지 이런 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담판이 될 때 수락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어느 정도 물갈이가 되고 그 지역에 한 장관을 비롯한 이 용산 신인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 안을 잘 보시면 네. 용산 출신도 어떠한 게 특혜도 없다. 네. 그냥 낙하산처럼 내리꽂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이제 용산 출신도 처절하게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이 검증된 사람은 배지를 달 수 있지만 저는 무조건 이게 특혜로 내리꽂는 특히 뭐 검사들을 내리꽂는 이거는 괴담에 불과하다 이래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가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인물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김한길 위원장까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되면 왠지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당이. 저는 김한길 위원장이 뭐 전략적으로는 탁월한 식견을 갖춘 그런 원로 정치인지 모르겠으나 보수 정당의 특성을 이해 못하시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장관은 저는 좀 우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가서 본인이 개혁성을 드러내기 위해 중진을 쳐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적을 많이 만들 거고요. 원장관 정치에서 뭐 달고 다른 분이기 때문에 원장관은 이미 정치인들 사이에서 은원 관계가 좀 있습니다. 원장관님은 당에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이런 카드를 볼 텐데 한동훈 장관은 좀 고생할 거고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김한길 위원장,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자, 민주당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가 와야 좀 흥미가 있겠다, 혹은 경쟁력이 높겠다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상대방의 또 비대위원장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렇죠. 사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거의 사실상 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보이는 포인트 2가지가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정당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네. 어쨌든 비대위원장 자리에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비대위원장이 또 당대표격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파트너로서 같이 이제 뭐 총선 과정이든 그리고 국정 과정이든 그리고 의회 내에서 여러 과정들을 또 협상해 나가야 되는 파트너일 텐데요. 네. 정당 경험이 너무 전무하고 검사로서의 어떤 경험들만 있기 때문에 과연 의회 정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당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파트너로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가 지금 꾸려진다는 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가 정말 비상 상황이라는 것일 텐데요. 네. 특히 총선을 한 3, 4개월 놔둔 이 상황에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해관계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비대위원장에게 있어야 될 텐데 한동훈 장관이 과연 또 정무적으로 정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낼 수 있을지 분명히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정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집권 여당의 과제일 텐데요.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과연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 수직적 관계가 더 나아가서는 종속적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는 되고 있지만 사실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초반에 강력한 윤심을 얻고 대표직을 맡게 됐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비대위원장직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도에서는 이제 이 대통령실, 용산의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대통령 임기만 놓고 보면 3년 하고도 한 4개월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고 나가야 되는 어떤 국정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보다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지 낮아진 국정 동력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이제 방법론인데 한동훈이라는 파격적인 인물, 국민들로부터 인지도가 높고 지지도가 높은 인물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이미 충분히 정치력이 검증된 원희룡이나 김한길 이런 정치 고수들을 앞세워서 원만하게 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파격적인 선택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파격적인 선택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좋으면 파격적인 선택을 한 사람과 파격적인 일을 한 사람이 다 승자가 될 수 있지만 위험 또한 그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한 사람과 파격적인 일을 한 사람 모두 다 정치적인 어떤 이 내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격에 대해서는 아마 신중한 이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뭐 총선이 4개월도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총선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해 예산안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12월 28일이면 이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느냐가 과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새해 예산안과 특검 국면에 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립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내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이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중한 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뭐 연석회를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좀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보면은 당내 친윤계라고 불리는 주류들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고, 근데 비주류라고 하는 비윤계 사이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길어지면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게 이게 공천에 따른 이해관계를 계속 계산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춰질까 봐 어쨌거나 이게 계속되면 역효과이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민의힘에 좀 조언을 드리면 평가가 아니라 수도권 위기론을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탈피를 했는지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체계에서요. 근데 아직까지는 수도권 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국민들 특히 수도권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비대위원장의 자리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네. 근데 과연 이게 또 그중에 누가 오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고리를 못 끊으면 수도권 위기를 탈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반대파들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각을 세울 수 있고 국민의힘 자율대로 수도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원한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을 반대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위기론을 탈파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별로 이렇게 각이 서 있는 차라리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관련성이 적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반대한 파들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기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번 총선에서요, 윤석열 대통령과 사진 찍는 국민의힘 후보들 많이 없을 겁니다. 네. 아마 현수막에는 한동훈 장관이 옆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세워야 될 비대위원장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가 먼 사람을 세우는 것들이 수도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해법이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선은 이제 그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서영주 대변인님은 민주당 출마자예요. 이분이 국민의힘한테 조언하는 게 이게 조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게 통하는 한 몸이 될 수 있는, 원팀이 될 수 있는, 눈빛만 봐도 아는 이심전심 이런 분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번 총선은 크게 두 가지를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그다음에 미래 권력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그 점에서 저는 차별화가 지금 임기 1년 반 됐습니다. 아직 임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사람으로 비대위원장 한다? 그러면 이게 내부에서 분열 계속 그 밖에 갈등밖에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원희룡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과 호흡을 장관으로서 맞춰왔잖아요. 이런 분이 저는 적임자다. 이게 아마 보수의 일반적 정서입니다. 아니, 지지머린 조언을 하면 좀 들으셔야지, 지지머린 조언을 못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확실히 지금 여권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장관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국민의힘이 용산 이중대냐, 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정 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이번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앞으로 당의 지도 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좀 커야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존재감이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공천 학살의 서막이라고 생각을 좀 했고, 김한길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뇨한 위원장이 오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문제의 핵심은 대통령의 변화인데, 여기에 찐윤 중에 찐윤이 오면은 국민들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애초에 한동훈 장관 카드는 이준석 신당 견제용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번 선거가 이 총선이 이 출범 이후 2년 만에 거의 치러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총선이 이 심판론으로 치러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을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카드를 꺼내는 것이 과연 그 정권 심판론을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오히려 정권 심판론을 더 키우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당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후보군을 놓고 누가 더 좋을 것이냐, 이런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국정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이 차라리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원팀 원보이스로 내년 총선을 힘있게 돌파해 나가자, 이런 논리가 지금 상당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이제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윤석열 스타일대로 또 한동훈 스타일대로 총선까지 좀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실은 좀 어떤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초록이 동색이다, 이 얘기를 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한동훈 스타일대로 새로운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오히려 만류할 것이냐, 이것이 1차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주도한다라면 이른바 친윤이라고 일컬어졌던 분들이 오히려 험지나 또는 불출마를 종용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검사로서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용기 있게 얘기해왔던 대표적인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의힘을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이끈다라면 윤석열 정부와 자연스럽게 윤석열 스타일과 한동훈 스타일은 조금씩 다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장관이 만약 비대위원장을 맡고 한동훈 스타일로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좀 이런 가운데 법무부 홈페이지에 한동훈 장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법안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개월간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과 우리 전기가 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저랑 비슷한. 너무 얘가 참 올바른 애였었거든요. 제가 그 글을 봤어요. 한 장관님이 이걸 받아주신 게 아닌가. 전 장관님 울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우셨으니까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행보를 보인 한동훈 장관도 봤는데 뭐 정치적 행보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권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